예, 이 음악을 들으시면 언제나 어떤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전 미니하면 금요일이구나. 야, 한 주 또 이번 주 다 보냈네. 맞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스스로를 칭찬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계신 두 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분 나와 계시죠?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그리고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왜요? 예? 뭐 찾으세요? 아니,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내 볼펜도 갖고 가신 모양이네. 네, 제가 빌려드릴까요? 아이, 됐어요. 뭐. 김영민 아나운서가 영민하네요. 네, 아주 영민하세요. 네네. 예. 근데 김영민 아나운서 코너만 듣고 또 많은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볼펜 그 문제 아니죠. 아니, 농담이고요. 예. 네. 근데 오늘따라 제가 좀 볼펜에 아끼는 집착하시네. 볼펜. 그러세요? 농담이에요. 아, 지금 네, 볼펜이 네네. 오고 있습니다. 아. 예. 아유, 별로 고맙습니다. 대수로워 보이지는 않는 볼펜 같아 보이는데. 아, 이건 제 볼펜이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그 두 분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꼭 받으셔야 돼요. 네. 아니, 근데 우리 배 소장님은 좀 딴 방송 진행도 하고 계시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딴소리 할 거니까. 저도 YTN 뉴스 정면 승부가 잘 되기를 원하고요. 제 방송에서는 아예 청취율 이거 동료 요청을 안 합니다. 이야, 사회생활 잘하셔. 네. 네. 근데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열심히 좀 받아주셔서 뭘 들었느냐.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5시부터 7시까지 들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 이 한 문장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이 말씀 꼭 드리고요. 자, 승자. 오늘 똑같더라고요. 네네. 승자가. 네. 승자를 저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로 했는데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가 이유도 같아요. 두 네, 분이. 아니 결과적으로 뭐 많은 비판을 또 받고 있기도 합니다. 동시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당으로부터는 지적을 당하기도 하고 안철수 의원은 영구 제명입니다. 이렇게 또 되는 상황이도 있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지금 완전 집중해서 엄청나게 나와요. 지금 방송 출연 빈도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보다도 직후에 더 많아졌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저도 방송 현장에서 만나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이 반응을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 노원구에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게 뭐 실제로 일어날 일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한국갤럽 개요는 이미 일부에서 다 일부에서 저희가 제공이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예, 여론조사 개요는. 친절한 정면 승부고요. 예. 지금 이 한국갤럽 조사 이번 주에 실시된 걸 보면 만 18세 이상 20대에서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24% 그리고 부정평가가 62%인데 심각한 건 30대예요. 맞아요. 네. 30대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출국을 해서 만나게 될 사우디 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와 나이가 같은 85년생입니다. 동갑이에요. 빈살만 왕세자도 굉장히 젊군요. 빈살만과 저는 이게 사람이 수염을 기르면 그렇죠. 그 나이를 정확하게 짐작을 못하니까. 네. 예. 뭐 빈살만이지만 이런 빈살만이지만 돈만 있는 분이신데 저는 정말 살만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저 이제 그러면 배살만 네, 이신가요? 지금 신동진 PD가 좀 자제를 이거 자제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달라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신동진 PD님이. 아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말을 돌리세요. 예. 돌려나 네 제가 그래서 이제 30대의 경우에는 지금 16%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70%거든요. 뭐 40대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원래 강했다고 해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대선을 신성하고 또 지방선거를 완성할 수 있었던 동력은 이준석 뭐 그 바람도 무시할 수 없죠.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이준석 전 대표와 손잡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준석 전 대표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뭐 이제 비판하고
또 뭐 왜 평론만 하고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위상이 상당히 강화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승자로 꼽아봤습니다. 사실 그 이준석 대표가 그 여론조사 보궐선거 여론조사 사실 저희도 얼추 비슷하게 예측은 했는데 거의 뭐 쪽집게로 지금 많이 평가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지지율 20% 내려갈 거다. 그리고 2주 안에 김기현 체제 무너진다 이런 지금 예언들을 많이 해놔가지고요. 그래서 더 지금 뉴스 메이커로서 완전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다시 돌아온 이준석 저도 승자로 꼽았습니다. 그 앞서 제가 일부에서 분명히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고요.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14.2%,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요. 표본 오차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건데 예, 친절한 우리 정면성 분들 일러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걸 그걸- 친절한 신율이라고 그러셔야죠. 알겠습니다. 신율입니다. 네. 신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율 외자죠. 근데 이제 이용호 의원 기억나실 겁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맞아요. 운동선수 출신이고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또 지근거리에서 예. 선거 유세 기간 동안 활동을 해왔던 의원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잘 읽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도 받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지 않는 한 공천 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걸 보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신당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월까지 지켜보겠다. 그렇다면 유승민 전 의원은 신당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탈당할지 여부를 12월 달에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최대한 저는 당에 남을 것 같아요. 탈당을 하는 순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나 위상도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여전히 뭐 못마땅해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한편으로는 당 내부에서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대통령이 좀 껴안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소장님 신당 안 만들 것 같으세요?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신당을 이준석 대표가 참여하지 않으면 신당 동력이 없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유승민 전 대표도 나름대로 또 이 폭발력이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만들고자 하는 신당은 그 빈 공간에 신당 그 니치 마켓을 지금 공략하는 신당이거든요. 그래서 젊은층 그 세대를 다시 잡기 위한 신당이기 때문에 특히 이준석 대표가 참여를 해야지 호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20, 30대 표심을 얻을 수 있기 호남은 때문에. 맞아요. 예, 이준석 그래서 대표 시절에 호남 많이 공을 공을 들였잖아요. 들였죠. 예, 그래서 단순히 그냥 유승민 전 대표만 가지고는 그러한 그 원하는 지역 세대를 잡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이현영 소장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지금 20대 30대를 끌어안지 않고는 총선에 희망이 없습니다. MZ세대.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에 중도층, 무당층, MZ세대가 더 많거든요. 이른바 중수층이라는 이야기를 유승민 전 대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이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의 결자 해지를 요구하고는 있지만 막다른 골목으로 갈 정도로 지금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뭔가 이 이준석 전 대표와 사이가 갈라지게 된 중간에 윤핵관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도 윤핵관이 지금은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부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정도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12월이나 1월 달쯤 가서 대통령도 뭐 왜 윤핵관 이해를 못하겠고 그 이전 대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때 손을 잡으면 또 잡을 또 근거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선에서 패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를 껴안을 수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죠. 자, 예.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그 여권에서는 두 개의 당이 나올 가능성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친윤 대통령 신당하고 이준석 신당 이렇게 두 개의 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는다? 이것 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대통령이 이번에 그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 장윤선 기자 오전에 그 점심 때 그 인터뷰 한 거 보니까 네네. 대통령이 화제의 프로그램이죠. 네, 대통령께서 이번 보궐선거가 지는 거에 대해서 예. 충격을 먹으셨다고. 지금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다른 프로그램을 얘기를 한다는 이 아니, 엄청난 충격이죠. 프로그램 이거. 이름은 얘기 안 얘기 안 했습니까?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기분이 나. 이대로 방송 못 할 것 아니, 같은데요. 예. 통큰 신율, 통큰 YTN 아니었던가요? 왜 갑자기 또 사람을 왜 통크다? 저 속이 좁아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이현 선생님 그렇게 보신다면 저는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의원들로 또 총선 도전자들로 신당을 만든다, 꾸린다, 그건 어렵다고 봐요. 그거는 사실상 정치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석열 신당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공천을 좀 주도하겠다, 그런 의미가 좀 강하게 해석이 된 것이 윤석열 신당의 이야기인 거지 실제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근데 네. 저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내려가 가지고요. 천하람 그 순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대구에서 뭐 출마를 시키고 뭐 이런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얘기가 있어요. 어차피 내년 총선 이기기 어려운데 명분을 쌓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총선이 아니고 그 다른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는 어떤 그 움직임을 보일 거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그 노원병에서도 지금 출마를 할 수 있을까? 수도권에서 지금 이 정도 성적표, 이번 보궐선거 성적표 받았으면 다음 총선은 이준석이어도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 지금 이제 아직 지역 감정이라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명분을 쌓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또 있어요. 해석도 있고. 정확한 워딩이 이거군요. 뭐냐면 천하람 대구가 밀어달라. 이 뜻이 저는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뭘 말씀드릴게요. 예. 그거는 지금 천하람 위원장의 경우는 저도 이제 가끔씩 전화를 하고 이제 서로 뭐 안부를 묻는데 그래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은 순천에 뼈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아니 그거는 뭐냐면 대구에서 밀어달라는 이야기는 대구니까 보수에서 더 이 천하람 위원장을 더 적극적으로 밀어달라. 당에서도 천하람 위원장에 대해서 더 신경 써달라. 그건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것이 바로 천하동인 아닙니까? 천하동인이라고 해서 천하람, 이기인, 그다음에 김용태, 헌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현역 의원은 헌하 비례대표 의원 한 명밖에 없고 천하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선거전이죠. 국민의힘으로 전라남도 순천에서 당선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전에는 호남에 공을 들인 이유가 뭐냐면은 대통령의 선거나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 이준석 전 대표가 갈고 닦았고 공을 들였으니까 이제는 TK가 보수가 변해야 된다. 보수가 변해라.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상에서 보면은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젊은 후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TK 지역의 민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그 큰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젊은 후보들이 대구 경북에서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좀 예뻐해 달라, 그런 그렇죠. 취지의 발언을 지금 한 거예요. 천하람 위원장이 대구 출신이에요. 중앙일보에선 이런 기사가 그대로 어떻게 나왔냐면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천하람 대구 출마를 언급하면서 TK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확대. 아니다. 네. 네. 이건 중앙일보의 기사를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고요. 아니 근데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는 게 이 지금 보수의 이제 차세대 리더가 지금 아직은 안 보이잖아요. 선점을 하고 가는 거죠. 특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영호남을 지금 넘나들면서 이제는 TK, 그리고 본인도 아마 아버지가 TK 쪽이었고 또 정치적 아버지인 유승민 아니 의원, 이준석 대표는 원래 그 집안은 집안이 다 TK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 정치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의 그 대구 동을 지역도 TK의 핵심 당연하죠. 공고장이니까 이제 그쪽에서 차세대 어떤 자신의 이미지를 빌드업하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부에서 또 얘기 계속 나누죠. 3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휴먼앤데이터의 이윤영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패자로 들어가야겠죠? 패자. 자, 네네, 패자. 아, 우리 배 소장님이 지금 아니 더 고민이 말씀을 많으세요? 하시는 줄 알아가지고요. 네. 전 자료를 보면서 정면 승부에 혹시 무슨 고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오로지 예. 고민이라면 이제 방송을 어떻게 더 심층적으로 잘할까. 아, 예. 자, 패자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 사이에 뭐 갈등도 그 이유가 될 수는 있는데 저는 굳이 이준석 전 대표를 정조준에서 겨냥하는 것이 안철수 의원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뭐 이제 그런 이유도 이제 패자로 선정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건강 이상설 이야기를 나오는데 한 정치 평론가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갈등으로 일촉즉발을 불거졌고 법적 대응까지도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걸 떠나서 지금 로마에 국정감사 나가 있는 안철수 의원이 뭐 6점 몇 킬로를 뛰었고 건강도 이상이 없다. 강심장이다 오히려. 그리고 오는 29일 춘천 마라톤 대회 풀코스 부문에 참가를 한다고 하니까 건강은 상당히 건강해 보여요. 저는 아예 오히려 저는 지금 뭐 10km는 고사하고 1km도 못 뛰는데 이렇게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할 정도면 정말 일반인 이상의 건강을 자랑한다고 봐도 되겠죠. 어유 당연하죠. 안철수 의원하고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그 마라톤을 지금 저희 나이에 뛴다라는 거는 그건 네. 보통 건강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아니 근데 아니, 저는 교수님은 근데 안 지금 뛰세요?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은 네. 게 네. 지금 놀란 게 나이가 같다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훨씬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 같이 난 아니, 아니. 자꾸 느껴져가지고 아니 그런 의미가 아주 아니고. 기분이 안 좋아요. 아, 이렇게 네. 저기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전에 막 횡단보도 불이 켜지는데 막 뛰어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 여유로 봐야 되겠군요. 네네. 아까부터 있잖아요. 네. 아, 나 오늘 방송하고 왜 이렇게 싫지? 방송하기가? 네? 아, 아, 저는 근데- 우리 방송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진짜 제- 건강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네. 저는 아주 건강하다. 안철수 의원은 너무 건강하다. 참고로 매우 제 건강하다. 중학교 동창이 네. 그 마라톤을 풀코스로 뛰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왜냐면 호주로 이민을 갔거든.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얘가 한 6, 7년 전까지 열심히 뛰었어요. 네. 그 정말 건강하신 분이죠. 엄청 제가 그래가지고 이 마라톤 뛴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마라톤 뛰시는 분을 지켜볼 체력조차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을 패자로 선정한 이유는 이준석 전 대표하고의 이런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단단한 그런 자기 세력 기반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나가면서 당대표에도 도전을 했고 그런 시도를 했는데 뾰족한 수가 없고 이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지나가던 이제 행인이 했던 땡땡 자빠지고 그 자빠졌네 그 발언으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설전을 벌였는데 이게 일종의 당내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당 기반이 약화돼 있고 지금 2027년 대선 도전도 그렇지만 당장 내년에 있을 총선도 안전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의 그렇죠. 뭐 고육지책이다 이런 볼 수도 있을 텐데 안타까운 건 적어도 대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도 2011년에 무릎팍도사 출연으로 해상처럼 나타났던 안철수 의원인데 왜 이렇게 위상이 쪼그라들었을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좀 이런 접근 방법 말고 좀 더 긍정적인 거 좀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런 시도도 있거든요. 어떤 정책 안철수 의원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승부를 좀 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아니 이 마라톤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이게 지금 건강 이상설로 불거졌는데 저는 이 그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던 그 평론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지금 심장 이상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었고
두 번이나 위험했었다. 근데 그게 좀 정황이나 이런 게 전해진 거로는 사실처럼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가짜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개인 신상과 관련한 거는 조금 더 그 발언을 할 때 좀 신중히 기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동아일보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 네. 안철수 의원실에서 이 평론가가 허위 발언에 대해서 정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평론가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협박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함을 양해해 달라. 또 이렇게 더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에요. 그거야 사실은 지금 뭐 핵심적인 얘기는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풀코스도 뛰고 어제 6km 넘게 뛰었다. 그 예. 6km 뛰는 거는 고사하고 걷기도 힘들어요. 6km. 6km 걸어보면 그 힘쭉 빠져요. 보통 걸어도 한 4, 5km 정도까지는 하는데 6km 되면 진짜 힘들죠. 6km 걸으면 그 만보가 좀 넘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만보 걷기 진짜 힘든데 하루에? 네, 만보 조금 넘을 거예요. 물론 이제 보폭과 뭐 속도와 이런 네. 차이가 있지만 자 우리 건강 얘기는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마라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저 우리 이 소장님 저 패자. 네, 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꼽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 신 장관의 그 발언들이 조금 그 위험실 넘나드는 것들이 있고 긴장을 좀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신원식 장관을 좀 그 실패자로 꼽았습니다. 특히 그 과거에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들이 지금 좀 다시 이렇게 소환이 되면서 그 국방부 스마트폰이 국방을 허무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유튜브 채널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군을 그 무너뜨리는 이유와 뭐 조선이 망한 이유 이런 식으로 국방부 장관치고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새로운 캐릭터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좀 빨리 그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그 효력 정지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발언은 지금 조금 그 지금 이스라엘 그 전쟁 위기에 직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국지전 같은 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금 뭐랄까요 강한 발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그 효력 정지를 시키는 게 법률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정지를 시키게 되면 효력 정지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시키게 되면 또 북한과 어떤 자극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범퍼의 그 공간이 없어지는 거라서 오히려 이 지금 9.19 군사 합의를 준수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게 조금 더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게감 있는 언사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신원식 장관을 좀 저는 패자로 꼽았습니다. 근데 지금 신원식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남북 관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 뭘 의미하냐면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서로 간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을 수 있죠. 기술을 가져오고 무기를 넘겨주는 실제로 지금 뭐 두나이 공항으로 낮은 항에서 두나이 항으로 이제 이미 컨테이너 포탄이 뭐 넘어갔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지금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는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뭐 9.19 군사 합의는 뭐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더 강경한 북한에 대한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북한이 이를 중단해야 돼요. 북한이 이제 이를 중단해야 되는 것이고 신원식 장관에게 주어진 것은 자꾸 어떤 현안들을 정치적인 성격을 띠도록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원래 그것을 이야기하고 논의해야 되는 쪽에 남겨두고 철저하게 신원식 장관은 우리 국방 지금 남북한 관계가 상당히 엄중한 상태 북중러가 결합이 되고 이제는 한미일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 군의 역할 우리 국방부의 역할 이걸 어떻게 해나가면서 자꾸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이제 지난 장관 시절에 뭐 홍범도 장군 논란 이런 걸로 뭐 또 해병대 수사를 하고 말고의 논란 이런 자꾸 정치적인 사안으로 얼룩져 버렸거든요. 일제 신원식 장관은 본인의 발언 때문에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빨리 말끔하게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뭐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을 강화할까 어떻게 하면 북한의 이런 북중러가 연대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까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하고 장관들은 굉장히 사과에 인색해요. 그렇죠. 아니 좀 사과를 전 그게 오히려 인간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돌아가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솔직하게 네. 심정을 잘 표현하시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요새 정치인들이나 장관들은 그런 거를 안 하는지. 근데 어쨌든 제가 어제 안규백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안규백 의원님한테 제가 새로운 걸 배웠어요. 그분 국방위원장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왜 그걸 공개 안 했는지 자기는 잘 이해 못하는데 그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미사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8킬로톤이라고 그랬던가요? 탄두만 8톤이니 지금 우리 신동진 PD님이 교정해 주셨는데 탄두만 네. 8톤인데 이거를 동시에 20발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핵폭탄의 위력을 버금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지금 좀 지나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북한 핵에 네. 대해서.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그거 참 정말 저한테는 특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약간 기밀사항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어제 저희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사가 나갔고 오늘 모 언론에서도 누구의 군 이 그 기사 있거든요. 그 코너 거기에서도 비슷한 게 언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이 장관은 좀 발언을 현안에 대한 건 진짜 가급적인 좀 발언을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원식 전 장관은 그 임명되기 전부터 그 붕짜인가 그것 때문에 되게 화제에 오른 코믹형 장관 같이 됐는데 지금 발언하시는 게 이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작은 뭐란 충돌이라도 있게 되면 3차 대전 간다.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발언을 최근에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안에 대한 발언은 좀 줄이실 필요가 있고 가급적이면 말을 수를 줄이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거 때문에 이분을 꼽았습니다. 오케이. 자 네. 승부처로 넘어갑시다. 우리 배종찬 소장님 승부처. 저는 다음 주에 카메라 플래시를 가장 많이 받을 인물은 바로 23일 당무 복귀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승부처가 될 거다. 그 이야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 쏠려 있었던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좀 민주당 쪽으로 또 시선이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체로 이제 당무 복귀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받게 될 질문이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 이른바 이제 그죠. 가결파 의원 5명에 대해서 이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5만 명이 넘게 되면은 당에서 답변을 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할지가 이제 기대가 되고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체적으로 통합을 이야기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막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니 통합이지 그러면 내가 뭐 가결표한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뭐 이럴 것 같은데 지금 민생에 신경 써야지 뭐 이런 질문을 해요. 예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굿컵, 배드컵. 그러니까 한 사람은 좋은 역할을 하고 물론 굿컵, 배드컵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잔도 좋은 잔도 네. 있고 나쁜 잔도 있으니까. 저도 영국식 발음이니까요. 예. 와타가 아니라 와타르. 네. 그래서 이제 와타. 이게 영어 방송인가요? 이건 네. 뭐 상관없어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이제 통 크게 국합. 네. 화합을 이야기할 텐데 이제 굿캅이겠죠. 굿캅.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최고위원들은 배드컵. 그렇죠. 최고위원들은 지금 배드컵 네.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 말이 되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당연히 자기가 당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친 사람들에는 방송에 나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연히 당에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과연 누구한테 가라앉을 수 있는 이슈일까?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물밑에서 그러면서 갈등이 돼서 실제로 얼마 전에 몇몇 당원들은 대표직 정지 가처분 소송인가요? 네, 냈다고 신청인가요? 하더라고요. 그런 걸 냈던 적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했던 적이 당에서 있어요. 네. 그분들은 좀 이전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명의 분위기를 가졌던 분들이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당내에서 그게 좀 중요한 그런 저기는 아닌데 어쨌든 당 대표를 향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오히려 뭐 이게 사실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행동으로 당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건 이른바 비명 가결파 의원으로 이제 개딸의 비판과 비난을 집중 포화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용해 버리는 거예요. 중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의원이 비명계고 가결파라고 하는데 공천관리위원장, 또 B 의원은 사무총장, C 의원은 지명직 최고위원 그러면은 이러면서 저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확연하게 읽히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실현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이 너무 않겠죠. 작아요. 네. 아니,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SF 소설이라든지 근데 뭐 저는 근데 징계는 분명히 줄 것 같아요. 네. 아주 소수는 주겠죠. 근데 다수는 아무래도 총선에서 승리가 목표인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 경쟁력 있는 비명도 어떻게 한다라는 건 전 좀 아닐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 저는 이은영 소장님. 네, 저는 승부처를 국민소통 정치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준비한 국민소통 정치를 꼽았는데요. 일단은 대통령이 그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차례 지금 그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를 했어요. 그 현장으로 직접 내려가서 실제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이야기도 지금 뭐 당에다 하고 대통령실에도 지금 한 상황인데 근데 일단은 지금 첫 행보가 그 순방으로 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이 기조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아직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당직 인선이나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아직은 이 국정 운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틀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야당 대표와의 그 영수회담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미디어 토마토가 8일 9일 1,032명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은 뉴스 토마토 의뢰를 받아서 한 걸 보면 영수회담을 수용하라.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잠꼬대를 해요. 제가 네. 요새. 예. 수용하라는 의견이 51.2%, 수용할 필요 없다가 34.1%, 모르겠다가 14.7로 나와서 과반 넘게 이 빨리 여야 간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라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수용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많은 말들은 그냥 공허한 허언에 불과하게 사람들은 또 느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요. 이걸 꼽았습니다. 변해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 그건 이제 대통령이 소통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그걸 이제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민심을 얻는 것이고 그 민심이 천심이고 분명하게 그런 메시지를 지금 여론은 또 국민들은 보내고 있다고 봐야 돼. 바뀌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강제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30대 오늘 갤럽에서 나온 자료 30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서울도 되게 심각하거든요. 서울이 대통령 긍정평가가 25% 부정평가 66이고 지금 이 이준석 대표가 자꾸 대구 경북 지역을 얘기하는 게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어요. 긍정이 45 부정이 48이 나와서 지금 어쨌든 그 근본적인 여당의 지지 기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속에서 대통령의 근본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한마디만 같아요. 짧게 또 말씀드리는 예, 거는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변해야 돼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하면 재판 리스크를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억울함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법부의 영역으로 넘어간 건 또 털어내야 되고 돈봉투 리스크나 코인 리스크에 대해서 당에서는 어떤 혁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또 다수당으로서 민생 법안들은 어떤 것을 또 구상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그리고 이른바 친명 비명 계속 싸우는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폭넓은 정치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세신도 그러니까 국민들의 평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또 총선이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필사의 노력을 하느냐 그 또 필사의 변화를 하느냐 그 정당에 또 손을 들어주는 거죠.
한번 두고 봐야죠. 진짜 승부처겠네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휴먼앤데이터의 이윤영 소장,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